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전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이야기로 당연히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그 속옷바람으로 그렇게 버팅겼대요. 대치 2시간 만에 특검이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에 실패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했다. 입고 있던 티셔츠도 벗어 던지고 바닥에 누워 있었던 속옷바람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상상 그 이상의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는 이번 주에도 이제 다른 방송을 하는 와중에 실제로 그 저희들끼리 이제 뭐 방송 중에 우스갯소리로 윤석열이 버티는 방식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고 했던 게 실제로 이뤄진 거예요. 정말요? 네, 들어놓고 버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은 농담으로. 네, 반은 농담으로 사실은 지금 이거보다 더한 짓을 앞으로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그럼 오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주세요. 상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방송 중에 허락되는 수위가 어느 다 정도인지는 허락돼요. 모르겠어요. 전부 다 허락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는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실 직함을 잘 붙이지도 않아요. 네. 윤석열 피의자 내란범 윤석열의 경우는 이렇게 구질구질함의 끝을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8월 7일까지가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강제 인치 시도 즉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겠죠. 그럼 일단은 지금 메리아스만 입고 메리아스의 팬티를 입고 사각. 양말을 신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었대요? 양말을 신었던 걸로 그래요? 제가 이제 모 보도에서 확인했던 것 같은데 그건 변호사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속옷 차림으로 뭐 말을 끊으면서 특검팀의 체포를 거부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건 뭘까? 다 봤어요.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군대 신체 검사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면제를 받고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변을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강제 집행 시도를 거부하고 싶다, 온몸으로 저항한다. 이미 온몸으로 저항했잖아요. 근데 이번 건 통했잖아요. 다음 건은 이제 아마도 옷을 속옷만 입은 채 변을 보지 않겠냐. 그러면 강제 집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또 뭘까? 그럼 아마 이제 주변에 뭐 지금 뭐 돌아가는 지라시로는 뭐 극우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조언을 해줬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요. 이 정도의 조언을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은 뭘까? 이제는 자기 편을 먹겠죠. 뭐 이제 그런 수준의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에요. 상상이고 소설인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말 빨가벗고 들어 눕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직 대통령의 격에 맞는 행위였습니까? 네.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시중에선 다 해요.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방송인이 방송 중에 이런 불편한 표현을 하냐 너무 너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비판하셔도 되는데 이런 예상까지 하게 만든 자가 윤석열입니다. 네. 근데 오늘 실제 그런 장면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윤석열을 예상할 때는 그 이상의 것을 예상해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불쾌한 표현을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시중에 이런 예상을 다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거의 쓰러지실. 아니, 제가 보통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방송하는 분들이 조금 과한 말씀을 하시면 그럼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혹은 뭐 상식을 너무 뛰어넘는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저의 이런 얘기들이 다 낱낱이 다 깨져 나가는 게 윤석열이 윤석열 정부 이후로 이런 얘기들이 다 낱낱이 깨져 나가고 있는데 바닥이 어딘지를 저로서는 도저히 이미 상상의 영역을 제 상상의 영역을 뭐 부수고 나가버렸거든요. 진짜 이제는 저 박영식 앵커가 저런 얘기를 하셔도 에디터가 그런 얘기를 하셔도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런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왜 국민들이 구치소에는 속옷을 삼각을 파니 사각을 파니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요.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보여줬던 행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특검에서 체포 시간을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체포를 집행하러 갔더니 영장을 집행하러 갔더니 옷을 벗었고 그렇게 들어 누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력 행사를 아예 시도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칫 잘못하면 몸에 상처가 났다거나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이제 그러면 이제 4번 정도 응대를 하다가 4번 정도를 얘기를 할 때도 심지어는 특검이 설명을 하는 과정, 영장의 사유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을 듣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책임지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고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그렇게 해서 체포를 이번에는 이제 포기하고 저는 이제 뭐 특검이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펼쳐졌다는 걸 국민들이 이제 아신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물리력도 우리가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을 특검에서는 이제 좀 한 번만 더 참은 것 같고요. 그렇게 특검이 가고 나니까 바지를 또 입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이걸 했다고.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글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예, 그 그렇습니다. 다수의 강제 인치가 되는 이런 강력범들이 이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이제 강력범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면 우리 속어로 까마귀라고 하죠. 교도소 내에 그런 자들을 제압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머리부터 몸통까지 보호장구를 이 강제로 입혀서 정말 흔히 하는 말로 개끌듯이 끌고 나옵니다. 그런 꼴까지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지금은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은 다 저 윤석열이 자초한 겁니다. 네.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여기서 뭐 어떤 기사는 또 심지어 제가 보니까 알몸 이렇게 적시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 예, 뭐 메리아스 리버건 축구 팬티를 예. 입었건 또 그 팬티가 어디에서 어떤 색깔이 아이고. 나오고 심지어 뭐 구치소에서는 사각도 있고 드로즈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본질은 진짜로 있답니다. 색깔별로 있겠죠 당연히.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소위 얼마나 현타가 옵니까? 그죠? 이게 정말 이제 충격적이고 저는 오늘 오전에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해서 더 이제 분노할 기운도 없어서 이제 허탈할 지경인데 본질은 전직 대통령까지 했다는 자가 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한 것도 예상해야 되고 체포영장의 물리적 행사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음에 시도할 거라고 이미 특검 쪽에서 오늘 밝혔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거에 걸맞는 버티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실제로 영장을 집행하는 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버티기로 일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금 수사팀의 고민, 저희 특검팀의 고민일 테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지는 소설 쓴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의 본질은 뭐 양말을 신었든 벗었든 속옷을 입었든 아니든 간에 윤석열의 버티기가 성공했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손도 못 쓰고 오늘은 실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두 눈 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내일은 아무튼 특검이 강하게 강제 인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한다고 했나요? 특보님 내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7일까지 한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특보님 어떻게? 내일 토요일이니까 쉬어야죠. 네. 해야죠. 내일 그러세요.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네. 내일 뒤에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뒤에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니죠. 아니, 품격 그러면은 있게 말씀해 주시면 질문을 되죠. 조금 다르게. 품격 있게요. 그 김건희 이런 주제를 김건희 소환 조사가 6일이잖아요. 특보님 그러면은 6일 전에는 좀 빨리 강제 인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정도 상태면 이렇게 속옷 입고 저항하고 뭐 이런 상태면 사실은 체포해서 저 조사실에 끌어다 놓는다고 해도 뭐 발언 안 제대로 하겠죠, 예.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구치소에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서울구치소나 이런 데서 어떻게 했을까? 특검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냥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줬을까요? 근데 이번이 한 번인데 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게 체포하려고 그런 건 한 번인데 내란 특검까지 소환해서 불러내서 끌어내서 하려고 했던 것까지 하면 4번째입니다 지금. 이걸 4번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만약에 했다면 이거 뭐 가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했다면 특검팀이나 서울구치소 쪽에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들을 이제 제압하는 팀이 따로 있죠. 제압하는 따로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수용자 보호 법률에 따라서 이 보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막는 장비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가끔 그 외국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범죄 드라마 같은데 보면 정신 질환자들이 강제로 입히는 옷 있지 않습니까? 네, 팔 네, 다리 네. 못 네, 쓰게끔 그쵸, 묶는 그쵸. 거 그런 거를 씁니다. 그런 자들에게 일반적으로는 네, 여기까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구차하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말을 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라 예. 네. 제가 좀 웃으면서 네, 네, 네. 격을 낮춰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금주를 오래 했잖아요. 예. 금단 현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의학적으로 우리가 뭐 포털에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금주시 금단 현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금주시 금단 현상이라는 게 심지어 뭐 하루 이틀 지나서 거의 알코올 의존증에 가깝게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면 찾아오는 금단 현상의 증상들이 뭐 환각도 있고요. 선망 증상도 있고요. 그렇죠. 뭐 심지어 눈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현상도 있고요. 그런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 신체적 예. 정신적 증상은 환각, 불면, 구토, 근육 경련, 초조, 불안을 넘어서 그 이상의 증상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지금 보면 김건희도 최근에 어디 아산병원을 갔다 온 게 발견됐다고 하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질구질하게 수술 받아야 된다 어쩐다 실명 위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금주를 했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난다라든지 정말 두 번 다시는 어떤 뭐랄까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엄두도 못 낼 만큼 병원에 당장 가야 될 만큼의 그런 금단 증상 호소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종 그러니까 참.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지금 엄청 그 힘들게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직접 갔어요. 예. 서울구치소에 갔어요. 가서 윤석열이 정말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변호사님. 일단 밥 잘 먹고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외로 물론 구치소 측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김명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그 방은 아니고 같은 방을 이렇게 구치소 측에서 공개를 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같이 이제 윤석열이 지금 있는 방과 같은 방을 김병주 의원의 말씀으로는 본인이 전방부대 배치받았을 때 처음 썼던 방보다 좋더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방조차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 변론 접견을 많이 남용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예, 예. 어제 이제 새롭게 알려진 부분은 저는 이거는 이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굉장히 특혜를 잘못 줬다. 이건 분명히 특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변호인 접견실조차도 아닌 평소에는 이 변호인 접견실로 쓰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때 쓰는 조사실을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상으로 수사를 할 때 쓰는 그렇습니다. 조사실. 예.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안 아니에요?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뭐 경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고요.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요. 그냥 굉장히 넓은데 뭐 알루미늄 샤슈 같은 걸로 철제로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걸 만들어서 유리창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도관들이 다 보면 바깥이 보이고요. 그 안에서 무슨 뭐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냉난방도 그렇게 잘 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히 저는 이제 조사실은 당연히 못 들어가 봤고요. 훨씬 규모도 크고 폐쇄돼 있고 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이고 넓고 게다가 더 이 좀 황당했던 거는 이 원래 변호인 접견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네. 밤 10시 가까운 시간까지 그 조사실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잠들러 가기 전까지는 거기서 노닥노닥 거리다가 그 독방에 들어가서 잔 겁니다. 뭐 어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누가 지금 댓글로 빵캉 쓰냐고. 빵캉 쓰냐. 그러니까 아니 이제 하루 박캉 대여섯 쓰냐고. 명씩 390시간 뭐 340명 이렇게 접견했다 그러고 많이 만날 땐 수십 명도 만났대요. 이게 무슨 뭐 진짜 말씀대로 빵캉스 내지는 일부러 무슨 증거인멸 세미나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특보님?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는 게 다른 그 조직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물리력 사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기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공권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교도소, 그러니까 구치소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체포를 안 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하면 특검이나 교도소 쪽, 특히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 이거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도 윤석열 씨의 행동이 엽기적이고 뭐 속옷바람으로 지금 저항하고 뭐 또 그 특검팀하고 구치소 측 나가니까 바로 옷 입고 막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보이니까 우리가 약간 이걸 희화화돼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건 좀 엄밀하게 보면 특검 쪽, 특히 서울구치소 측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서울구치소장이 수원구치소장을 할 때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었대요. 네. 그때 강제 인치 때는 되게 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하던데 서울구치소장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 처벌할 수는 없나요, 에디터님? 글쎄요, 뭐 이것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바뀌셨으니까 뭐 인사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실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적 처벌도 해야 되는 뭐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제 기억에도 그 수원구치소 할 때 이화영 씨를 민주당 쪽에서 누가 이제 그 접견을 뭐 장소 변경 접견인가 네. 그때 신청했는데 그때 그거 안 받았던 거 안 받아줬던 안 걸로 기억을 받아줬습니다. 예. 하고요. 이게 저도 이제 그 일반 접견이 있고 변호사 접견이 있고 보통 장변이라고 보통 이제 교도관들은 부르는데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게 이제 종류가 보통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서울구치소장이 윤석열한테 공무상 공간을 내어준 거는 장소 변경 접견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의 조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인사 조치를 당하든지 아니면 징계를 당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진짜 처벌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조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 특혜거든요. 우리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특수 계급을 창설하지 않아요. 일반 피해자랑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건건이 체포영장 집행도 안 되는 데다가 강제 구인도 시도가 무산이 되고 있잖아요. 사법부의 잘못도 있고 뭐 직위원의 잘못을 포함해서 사법부의 잘못도 있을 뿐더러 이건 지금 법무부에서도 지금 서울구치소가 이 완벽한 특수인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여서 저는 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이제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변호인 접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장주의라든가 그리고 강제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도 법에 따라 엄격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국가 정부가 사실 국민이 맡긴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에 비교해서는 너무나 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개인에게 혹시라도 가혹한 일이 벌어질까 봐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는요. 이 개인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종류의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력으로 이 권력이 보호해줘야 할 대상을 국민을 공격한 그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변호사가 이런 말하는 게 참 저 스스로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기본권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상황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럴지언데 특혜까지 받고 있다?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구치소가 무슨 호텔도 아니고.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가 처음에는 이제 물론 윤석열이라는 저 존재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현 법무부라든지 저 교정 당국에게 이제 분노가 맞아요. 더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검에게도 사실은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내란 특검 쪽에서는 이미 실패를 한 것이고 사실상 실패를 한 것이고 노력을 그때 당시 했지만 안 됐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기관이어야 돼요. 국민들의 네. 명령은 윤석열에게 어떠한 특혜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윤석열을 다른 피의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미 구속영장 이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불만인데 이 체포영장을 사법부에서 심지어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물론 뭐 규정상은 검사와 수사관은 지휘만 하고 그 집행을 하는 것은 교도관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렸어라도 끌고 나왔어야죠. 이런 식으로 2시간 만에 나왔다라는 건 저는 이걸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예.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비난받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이런 식으로 법무부 된다는 장관에게 서울구치소로 좀 가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최상병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그 최상병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음 주 중에 비화폰이 어떤 건지 개수는 몇 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김건희의 비화폰이 그러면 한 개가 아니고 뭐 몇 개였다는 건지 이게 뭐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좀 이후에 특검 쪽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따라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김건희의 개인 휴대전화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건의투 다뤄봤지만 뭐 이런- 건의투의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 행정관들이었지만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아. 그거 역시도 김건희와 소통하는 휴대전화인 거를 특검이 파악하고 있고, 비화폰의 경우에도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뭐 비화폰을 줬을 가능성도 우리 열어봐야 되겠죠. 이 모든 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특검의 워딩대로만 판단을 해본다면 김건희의 비화폰을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비화폰의 존재도 아마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뭐 비화폰이 주가 조작용, 내란용,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거는 이제 ODA용 뭐 이런 게 따로 있었나? 뭐 그렇게 관리했을 수도 있고 예. 사람에 따라 분류를 했을 수도 있고 업무에 따라 분류를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거는 되게 꼼꼼하게 내지는 저 같으면 전화기 2대만 써도 헷갈려서 못 썼을 것 같거든요. 저도 업무용 폰을 따로 썼다가 저는 혼돈스러워서 결국엔 하나를 접었어요, 사실은. 비서가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비서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윤석열은. 근데 이게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있는 부분은 이게 원래는 최혜병 특검에서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데 예. 그 경로가 과연 정말로 수사 기록을 박정원 대로 수사 기록을 환수하고 기자회견을 막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확인하라고 지금 원래는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통신 기록을 확보를 했던 건데 네네. 그런데 엉뚱하게도 김건희마저도 비화폰을 그 상황에서도 썼다라는 거고 또 이미 알려진 것처럼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도 당시에 사건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구명운동이란데 이 구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가 직접 나섰던 것도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정섭이 지금 이제 입장을 바꿔서 조태용도 그렇고 다 입장을 바꿔서 그때 이 경로가 있었다라는 걸 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태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 내용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전화에서 이종섭에게 이미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가 됐냐. 그러니까 31일 날 바로 그날 보고를 받고 경로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자기는 잘 처리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엉뚱하게 이게 좀 수사 기록이 이첩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윤석열이 경로를 냈고 왜 경로했을까? 우리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자기가 알아서 전달해가지고 이것들이 알아서 할 줄 아는데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마지못해 했으니까 김건희가 저 인간한테 맡기려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이러고 전화를 한 거겠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최혜병 특검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비화폰 휴대폰을 다 확인해서 다음 주 중에 얘기를 하겠다는 게 그때 얽히고 설사했던 통신 기록들을 이제 시간 타임라인별로 다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그 수사 기록 넘어갔었고 군검찰에 가서 가져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그다음 국방부가 다 동원됐던 거, 경찰 라인까지 동원됐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시간별로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빈대가 김건희겠죠. 그렇죠. 예. 이게 1시간 정도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면 네. 이 비화폰이 또 초기화돼 있다는 게 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도 또 지워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더욱더 이게 뭔 내용이 있었던 건지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하도 이상한 사건이 많으니까 넘어가는데 김건희한테 비화폰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맞아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 제가 예전에 2010년인가 11년에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위해서 이제 저기 금강산을 가가지고 그때 제가 취재단 단장이 돼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북측하고 좀 무슨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서울의 기자실하고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실 간사, 그러니까 기자 간사, 기자단 중에 이제 그 대표하고 좀 통화를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다른 통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통일부 측에다 얘기해가지고
비아폰을 좀 쓰자. 오, 그때 비화폰 써보신 아니,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목전까지 갔어요. 근데 그래서 어느 방으로 가서 통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파악을 하더니 비아폰 좀 쓰려고 그런다. 그 통일부 직원이 엄청나게 깨졌어요. 아. 왜 민간 지금 이 사람 아무리 기자 단장이라고 그래도 민간인인데 민간인한테 이 비아폰을 쓰게 한다고 당신이 공무원이냐고 그게 정상이죠. 그 통일부 그 사람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비아폰 가지고 오면 이제 그걸 통화하고 나도 한번 비아폰을 써보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전화기는 이제 사용을 못 하니까 팩스 가지고 주고받거든요. 서울하고 그 금강산 그 기자실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북측에서 다 보기 때문에 비아폰을 사용하자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비아폰이에요. 그럼요. 근데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고 그래도 대통령 부인한테 비아폰이 갔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한 대가 아니고 또 여러 대일 수도 있다. 이거는 아주 와. 엉망진창 개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엉망진창 개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특검이 아무튼 바쁩니다. 혐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는 이틀에 걸쳐서 소환 조사하고 있고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그 기업 있잖아요. IMS 모빌리티 여기도 압수수색했어요.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시간 좀 모자라겠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에디터님. 예, 저는 이제 그 꾸준히 이번 주 내내 좀 주장을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3특검이 시작했을 때 내란 특검을 가장 큰 덩어리로 봤어요. 그리고 내란 특검에도 수사 인력을 가장 많이 모아주고 시간도 가장 많이 부여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특검이 출범한 지 한 달 넘은 상황에서 우리가 되돌아보건데 내란 특검 쪽이나 최혜병 특검 쪽은 오히려 뭔가 좀 심플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지금 파다 보니까 이게 더 의혹이 커지고 수사할 그 대목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 수사 전문가도 아닌 비법조인인 국민들이 보더라도 야 이거 이러다가 16개 혐의가 아니라 20개, 22개가 될 수도 있겠다. 단일 혐의인 뭐 집사 게이트 하나만 떼도 이게 또 어디와 연결되고 이러다 보면 덩어리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개입 혐의 하나만 떼더라도 이걸 1년 넘게 수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실제 기한 연장에 대해서 필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특검법 연장하는 게 가장 뭐 제일 좋은 방법일 거고 뭐 어떤 분들은 상설 특검으로 따로 빼자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만 또 수사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근데 그런 대목들을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아요. 수사를 해야 될 게 인원이 예.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